자리에 계시면 1번 쳐보세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2부에서 그 기술적인 해석을 그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 포트폴리오 그 다는 아니고 그 몇 개 특징적인 거 몇 개 이렇게 잡아서 설명드리는데, 그 기술적인 해석이 이제 그 저희처럼 이게 중장기, 저희는 이제 중장기를 하니까요. 그 단기나 단타가 아니고 중장기로 하면 어, 제가 이제 그 어떤 재료가 미래에 있을 그 호재나 악재가 제가 이제 선반영된다.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된다. 그 세력들이 없으면 선반영이 안 되죠.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다. 시장에 대해서도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나 그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알트코인, 그 다음에 개별주, 우량주. 그래서 미래에 어떤 그 호재 악재가 있으면 그게 그 세력들이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차트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기 때문에 이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게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선반영. 그러니까 그 차트를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좀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확률이 높게 해서, 그래서 세력들이 의해서 어떤 미래에 있을, 뭔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있을 어떤 호재 악재가 결국 이제 그 캔들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이게 다예요, 사실은. 거기다 이제 보조지표로 이제 여러 보조지표들이 있지만 저희는 중장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RSI 하나만 본다. 이 얘기를 제가 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왜 기술적인 해석을 자꾸 보느냐? 뭐 내일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보는 것도 아닌데, 음?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미래에 있을 호재 악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미리 살펴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바닥권에 사서 이게 알트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우량주, 개별주, 이게 이제 다 이제 투자 기간이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 기간만큼 보유를 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려면, 이게 잘 가지고 있으려면,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미래에 있을 뭔가를 이렇게 이제 그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눈치를. 응? 그래서 눈치를 채는데 뭘 보고 눈치를 챌 거냐. 세력들이 어떤 흐름에 반영돼 가는 것을, 그게 가장 좋은 게 이게 차트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그 세력들이 어떤 호재 악재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있을 호재를 세력들이, 그것도 작은 세력이나 큰 세력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선반영시켜 가는지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게 캔들 하나 보는 건데, 이 캔들 하나만 보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이제 결국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은 결국 추세를 보는 거예요. 저희 중장기에서 추세를 보는데, 제가 매주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지만 이 주봉입니다. 이건 이 주봉으로 보면 주봉입니다. 주봉. 이게 주봉. 이 주봉인데, 이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려 보세요. 이렇게 위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보고, 그다음에 아래를 이렇게 이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결국은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린 이런 어떤 채널, 이게 채널이죠. 이 채널을 거치면서 만드는 게, 이게 내려올 때는 그렇죠, 반대죠. 내려올 때는 제가 이 선 그려놨듯이
이렇게 여기 요 선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쭉 내려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여기 부딪히면 계속 내려왔잖아요. 이 부딪히면 내려오고, 그죠? 여기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해서 꺾이고,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가지도 못 가 꺾이고, 그죠? 이게 이렇게 이게 저항선인 거죠. 저항선. 이렇게 이런 선을 이제 저항선을 해서 채널을 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보면 여기서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내려온 거죠. 보면 내려올 때는 이렇게 1년 뭐 반 이상을 이렇게 이런 하락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제 어떤 통 속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 하방 추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상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걸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이게 이제 이 차트를 안 볼 때도 비트코인 하면은 일단은 이 하락 추세, 상방 추세. 근데 이건 이제 과거니까 저희한테 의미가 없는 거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 미래가 중요한 거죠, 미래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한 것은 이 과거를 보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이렇게 판단을 해보려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추세선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추세선이라는 게 이게 채널을 타고 이렇게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이런 채널 속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채널 속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요 채널을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 제가 얘기하는 여기 고점을 넘어가려면 결국 요 채널을 뚫고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려면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밑에 있는 게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가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고, 위에 선이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죠. 저항선. 그래서 이 저항선이 굉장히 강력하죠. 이게 약한 게 아니고 강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 반 이상 쫙 저항선 그랬던 이 선이 엄청나게 깨기 어려운 선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깼다는 거죠. 이걸 깼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깨고 나서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 강력한 하락 추세선을 주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서, 그렇죠? 돌파를 해서 갔을 때 제가 비트코인 상승이라는 얘기를 이때부터 한 겁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상승입니다라는 얘기를 이때부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쳐서 지금 이런 채널 속에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주봉이 보면 플러스 나왔다 마이너스 나왔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도 이제 오늘이 이제 첫 주, 아무튼 이번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 오전 9시 이전에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그 종가가 중요하죠. 주봉상에서 종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 여기에서 여기에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에 거쳐가지고 기간 조정을 할 대로 다 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그래서 기간 조정을 지금 할 만큼, 그냥 이런 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할 만큼의 그저 기간 조정을 지금 다 거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봐요. 이게 이제 많은, 그죠? 보면. 지금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쪽을 깨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또 한 번에 올라가지 않겠죠. 여기를 깨고 올라가냐.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요 선을 깨고 올라가야 돼요. 요 선을 깨고 올라가야 되고,
그럼 여기를 깨면 막 큰일이 나느냐?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은 지금 조정을 지금 할 대로 다 하고 있어요. 특히 기간 조정을 여기서 기간 조정을 상당히 거의 한 2개월 이상을 지금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을. 그쵸? 보면. 2개월, 지금 현재로서는 2개월 이상을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흐름에서 어떤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국은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상방 흐름을 갈지 하방으로 갈 것은 결국은 그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 뭐냐면 이제 그 뭐 개인 포함해서 결국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매도세하고 매수세하고 이게 상방으로 가는데 지금 이게 조정이 지금 길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지금 한 2개월 이상에 걸쳐서 이 매도세하고 비트코인에서 매도세하고 매수세, 매도세하고 매수세의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싸움이 좀 팽팽하게 보여요. 팽팽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팽팽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십자 그리면서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해서 막 한 그죠? 한 7주, 8주 이렇게 걸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게 그림은 이렇게 막 십자 하나 그려지지만 이게 지금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지금 이제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지금 한 2개월 이상 걸쳐서 그러면서 이제 기간 조정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매도세하고 매수세의 싸움이 지금 상당히 길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조정이 지금 이럴 때 이루어지는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지금 비트코인은 뭐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비트코인은 별로 걱정을 게 아니라고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차피 제가 중장기로 쭉 그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단기적으로 대응할 거 아니고,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은 지금 이게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지금 조정도 지금 좋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미 있는 조정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일단 비트코인이 제가 얘기하는 상승이라는 것은 이런 상승, 그죠? 이런 상승.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은 두 종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대박을 염두에 두든 아니면 저희가 스윙을 목적으로 하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런 조정 구간에 사가지고 이럴 때 파동 나올 때 팔고 이런 조정 구간에 사서 이런 파동 나올 때 팔고 지금처럼 조정 나올 때 사서 또 이렇게 파동 나올 때 그죠?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그럴 때 팔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알트코인은 저희가 투자가 아니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수익 매매냐, 아니면 이렇게 중장기 매매냐,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저희가 이제 투자 개념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 흐름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속에 있다. 그 상승 추세 속에 있으면서 지금 조정도 지금 나름대로의 좋은 조정이에요. 이렇게 막 어떤 심각한 조정이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켜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매주 설명은 해드리고 있지만 그냥 지켜보면 돼요. 저요. 자, 계좌는 이제 추정 예탁금이 뭐 지난주나 비슷해요. 뭐 왜냐하면 시장이 뭐 횡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뭐 2,800 얼마인데 이제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 원금이 지금 2천만 원 계좌니까 수익률은 지금 그죠 한 50%는 안 되지만 50% 가까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수익은. 50% 가까이.
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계좌. 그래서 이 계좌가 지금 막 대박 난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계좌의 흐름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계좌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제가 수강자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 계좌의 흐름, 이 계좌의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좌의 흐름. 이 계좌가 막 대박 났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계좌의 흐름. 왜냐면 여기 이분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수강생분들 포트폴리오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강생분들의 계좌의 흐름도 이분의 계좌 흐름하고 똑같진 않지만 이분 계좌 흐름하고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가야 그게 맞다는 얘기죠. 이게 종목이나 이게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그 종목 들으면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그 계좌의 흐름이 이분의 계좌 흐름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야 어, 그게 맞을 거다. 제가 설명한 대로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일주일 단위로 계좌가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 그 계좌의 변화를 보는 게 그 계좌의 흐름이죠. 그것을 제가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자, 오늘 시장이 또 이제 근데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개인이 많이 팔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게 쌍끌이. 그래서 코스피는 상당히 수급에서 좋았죠. 근데 코스닥은 뭐 좋았다 나쁘다 볼 수가 없고 좀 애매해요. 뭐 기관이 좀 사고 외국인은 좀 팔고 개인도 좀 사고. 그러니까 근데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사는 게 좀 많이 줄었죠. 보시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개인들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데서 관심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나 싶어요. 그건 좀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에코프로하고 시장하고 요 관계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게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좀 사기는 샀지만, 조금밖에 안 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 에코프로나 이런 걸 지금 많이 안 사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자, 그 다행스럽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환율을 보시면, 야, 환율이 꺾이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제 이 고점권에 왔다. 이 환율이 장대 음봉 나왔잖아요. 장대 음봉. 이거 환율이. 지금 이제 이 환율은 이런 양봉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환율은 이런 지금 장대 음봉만 보시면 됩니다.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 왜냐하면 하락 추세 중에 있으니까. 환율은 지금 하락 추세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캔들들을 보실 때 여기서 양봉은 의미가 없어요. 이 음봉, 그것도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만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올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전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환율은 제가 볼 때 어떤 근거로 살펴봐도 제가 볼 때는 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제가 볼 때 이게 1100 근처를 가야 아마 환율의 정상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 정상치가 환율이 한 1100 근처. 1100 가려면 지금 한참 내려가야죠. 여기서도. 어차피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지금 조건들이 미래의 조건들이에요. 지금 현재 조건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올 조건들에 보면 환율은 앞으로 하락 추세로 가는 게 확률로 따지면 거의 99%라 얘기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도 여기 그죠? 여기 고점권에 가니까 여기 장대 음봉 나오고 그 음봉 나오고 그죠? 여기 장대 음봉. 여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그 전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올해 이게 2023년도 3월에 2023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미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금리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오르는 게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의 연준 미연준의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는데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게 뭐예요? 금리가 그죠? 이번 달도 올랐는데 올 달도 올랐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누구에 의해서요? 세력에 의해서. 어떤 세력이에요? 환시장, 유한시장의 세력에 의해서. 유한시장에도 세력이 있어요. 유한시장에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시장의 세력에 의해서 달러 인덱스도 선반영이 돼 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환율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몇몇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환율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 굉장히 막 공포심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거에 너무 막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거 신용장구를 설명드렸는데, 보세요. 신용장구가 지난주에 여기 제가 여기 20억, 아니, 20조. 20조인데 이게 줄잖아요. 그죠? 19조, 18조. 그래서 저는 한 16조 정도 가면 이게 신용장구가 좀 바닥권 근처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20조에서 19조, 18조.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 예탁금도 여기, 그죠? 54조까지 갔다가 51조. 그죠? 이게 4조나 줄었네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이 추정 예탁금은 한 2조 줄었는데 여기 고객 예탁금잖아요. 고객 예탁금은 한 4조.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보면 자, 그래서 아무튼 줄고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졸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조정을 시켜서 이렇게 개인들의 신용을 이렇게 좀 줄이고 있다. 그게 조정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미국의 나스닥, 그 나스닥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 추세 중에 있고, 그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 그죠? 나름대로 횡보하고 있고, 저는 이제 나스닥을 제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나스닥 1년 정도 저는 상승 추세로 갈 거다. 이렇게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예상한 대로 가는지 이걸 아무튼 그렇게 한 1년 정도 나스닥이 상승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로 이 나스닥이 이게 1년 정도 걸쳐서 상승 흐름으로 가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딱 판단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그림 차트죠. 이 차트를 보면서 저희는 일주일 단위를 보면서 판단대로, 저희가 판단한 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대로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림을. 이거 이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렇죠? 일주일 단위로 그림이 쫙 그려지니까, 그래서 판단대로 그림이 그려져 가는지, 그게 확률이죠. 내 판단대로 그림이 그려지면 그만큼 확률이 높은 거고, 내 판단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내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을 자꾸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한 것 대비 어떤 그 차트의 흐름이 내 확률, 그죠? 내 판단에 맞게 100%는 아니지만 그 10번 중에 한 7, 8번, 9번, 7번, 8번, 9번은 이렇게 맞는 흐름으로 가는지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래를 어느 정도 판단하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계좌가 좋아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막 내일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다음 주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물타기 분할매수 이렇게 막 쭉 설명드렸지만 그게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까 계좌를 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일주일 정도 뭐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아무튼 주식시장이 며칠 안 열렸지만 이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 보세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횡보. 그러니까 계좌도 거의 횡보하는 상태로 그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로 계좌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시장을 보실 때 여기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여기 62평선 있잖아요. 62평선. 이 녹색으로 있는 62평선이 제 많은 이평선들이 있지만 이 이평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62평선, 62평선. 62평선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근데 62평선이 이렇게 상방이잖아요, 상방. 62평형이 62평선이 상방이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62평선이 상방이다. 상방.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62평선 상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장이 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 흐름이 결국 상방 흐름으로 간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따지면 한 80%, 90% 확률로 이렇게 해서 62평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있으면 확률로 봤을 때 한 80%, 90%, 80%, 90% 확률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62평선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코스피도 코스닥도 결국 상방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조정이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조정이라고. 조정. 조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신용장고가 줄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세력들은 이게 시장이든 종목이든 세력들은 이렇게 개인들의 신용 미수만 이렇게 반대매매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세력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신용 미수를 줄이면 그만큼 종목들도 시장들도 가벼워지니까 그만큼 상승 끌고 가기 위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그죠? 보시면 올리다가 이렇게 조정하고 그죠? 올리다가 이렇게 조정하고 이 조정이 길게 보면 조정 또 올리다가 이렇게 조정하고 그죠? 이게 올리다가 조정하고 또 올리다가 또 조정하겠죠.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여기 보면 올리다가 조정하고 조정이 짧잖아요. 올리다가 조정하고 횡보하다가 그죠? 길게 보시면 이제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캔들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그 제가 선을 자꾸 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이렇게 그림 전체를 보라는 거죠. 캔들 하나 양봉, 음봉 이거 보지 마시고 추세를 자꾸 보셔야 된다. 추세를. 그래야 이게 수강생분들 차트를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먼저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거의 횡보 상태, 횡보.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횡보를 하니까 우리 코스피가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폭은 삼성전자가 이게 폭이 더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폭이.
오르고 내리고 폭이 아까 그죠? 지수보다는 더 있죠, 보면.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삼성전자지만 삼성전자 제가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데 주가는 이렇게 행보했다. 이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기 위해서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은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세력들이 관리하는 건데 세력이라고 하면 이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관리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보시면 여기 그죠 6만 얼마 6만 6천 원 거의 6만 쪽에 7만 원 근처 거의 다 왔잖아요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어쩌면 이번이 이제 인상은 어쩌면 마지막이었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어쩌면 동결, 저는 이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올해 말이나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래서 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금리 인하 얘기가 그러면 금리 인하에 의해서 이렇게 업종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혜택, 금리 인하의 혜택을 많이 보는 업종이 어떤 업종일 거냐.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반도체 업종의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이 건설 업종, 요거. 이에도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건설 업종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막 어떤 파동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그 에코프로 EU 시장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어차피 이제 동결 내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나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업종에 이렇게 선반영돼서 나타날 거다. 근데 그것이 이게 삼성전자에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선반영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삼성전자에 선반영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외국인을 통해서. 외국인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외국인들은 이게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이 환율, 그죠?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 자체의 손실이 커진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달러의 양을 줄여야 된다. 달러의 양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 줄인 만큼을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삼성전자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이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그냥 오르고 내리고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5만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삼성전자가 제쪽 막 중간에 실적도 막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미 차트상에서 이렇게 그죠? 미래의 환율 효과에 그게 선반영되고 있다. 선반영.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삼성전자에 맞춰서 이 부품주. 그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이 시가총액이 크니까요. 그지만 이게 반도체 부품주들은 이게 삼성전자보다는 파동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별주니까. 그래서 이게 반도체 부품주의 개별주들을 제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미리 지금 넣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선반영. 이 뭐의 선반영? 이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몇 개 업종에 그게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텐데,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시장에 이렇게 건설 그죠? 그막 아파트 분양도 막 미분양도 많이 일어나고 뭐 PF 대출 얘기 나오고 막 많은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이렇게 32,000원부터 그리고 지금 41,000 얼마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가 했더니 현대건설의 지금 미래에 뭔가 호재가 지금 현대건설이라는 이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선반영. 그 호재가 뭐냐? 그게 앞으로 금리의 인하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네옴시티 이런 것들도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네옴시티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잠잠한 거고, 그지만 끝난 거 아니에요. 진행 중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재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몇 가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미래의 어떤 재료들을 미리 판단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주가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관리를 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장주인 현대건설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현대건설이 이렇게 막 두 배 가고 세 배 가고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건설이 이렇게 잘 가면 이제 건설 업종에 이게 개별주들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이 개별주들. 이 개별주들이 이 파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 이제 호재성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슬금슬금 제가 이제 안 보여드렸지만, 그 남아토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흐름들이 좋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저희가 들고 있는 이 남아토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몇 개 이게 건설업종 종목들 저희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 흐름들이 이렇게 좀 좋은 흐름으로 가는, 이것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6월 달 있잖아요. 6월 달이면은 지금 뭐 그 이낙연 그분이 그 귀국을 한다고 하잖아요. 귀국을. 응? 이건 한국 떠날 때 미국 갈 때 미리 그 예고하고 간 거니까. 응? 그 이낙연이 온다고 해서 뭐 당장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종목들은 이렇게 흐름에 미리 이렇게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좀 보태지면서 지금 건설주들 흐름이 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상한가 가고 막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러지. 지금 보면. 그래서 종목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종목 교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종목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쭉 끝까지 관리하면 이게 좋은 타이밍이 또 옵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 지루하고 막 그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쵸? 막 지금 막 파닥파닥은 이런 종목으로 가고 싶고 막 이런 거죠. 에코프로 막 이런 걸로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참으셔야 돼요. 그런 걸. 에코프로 들어가려면 쫙이 5만 원, 10만 원 들어갔어야 되고. 자, 에코프로를 봐야죠. 에코프로를 이제 5만 원, 10만 원 있잖아요. 여기 5만 원, 10만 원 여기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 5만 원, 10만 원 있을 때, 이 에코프로가 5만 원, 10만 원일 때 저는 2차 전지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2020년도 3월 달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죠? 이게 1,450 왔다가 3,300 갈 때, 그때 이미 2차 전지 관련된 그 SDI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두세 배를 갔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때 이미 파동이 나와서 저는 2차 전지, 저는 그랬잖아요. 이게 이미 이렇게 우량주가 이 두세 배 가면 저는 몇 년간 안 본다. 그 업종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궁금해서 한번 본 거예요. 그때 제가 20 여기 하도 막 아무튼 에코프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이게 제 눈에 앞으로 좀 많이 가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때 급하게 수강생분들한테 설명하고 드린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에코프로 2차 전지 관심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들어갔겠죠.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자, 저는 이렇게 차트 보고 더 가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드린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지금 이제 여기 82만 여기 이제 여기 꼬리로 해서 이 고점인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고점 대비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상당히 이게 경계선이에요. 이게 경계. 이게 고점 대비 여기 고점 대비 지금 여기 내려온 가격 여기 보면 요게 그래서 이게 여기를 돌파해서 가려면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정구점을 이렇게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너무 멀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멀면 안 되고 이게 대체로 이게 돌파해서 가려면 이제 이게 정해지는 거 아니지만 요 차이가 여기 고점 대비 여기까지 한 마이너스 5%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 15%요 구간 마이너스 5% 고점 대비 여기 내려온 가격이 마이너스 5% 15%요 구간에 있으면서 세력들이 관리해서 여기를 돌파할 의지가 있으면 이게 세력들한테 달려 있지만 그러면 이게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대비 여기 보면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가장 좋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요 부분을 약간 벗어나 있는데 근데 이건 또 페인트일 수도 있으니까 속입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직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게 더 멀어지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막 25% 멀어지면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더 벌어지면 이게 쌍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닌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얼마만큼 멀어지는지 이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에코프를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보면요. 저희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를 매주 설명드리는 것은 에코프를 사셔라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게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불타기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불타기 얘기한 게 여기 보면 이게 일봉인데 보면 이게 RSI가 여기 저기 이 과매수잖아요. 이게 RSI가 지금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과매수입니다. 과매수. 그러니까 여기 감매수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내가 1억 원치를 샀는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7천만 원치를 샀는데 3천만 원 현금 있다. 근데 현금을 이 3천만 원을 에코프로에 다 넣고 싶다. 그러면 보다가 여기 감매수 여기 이게 RSI잖아요. RSI가 이렇게 감매수 영역으로 들어간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딱 하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상당히 기술력을 발휘하는 불타기가 된다는 거죠. 불타기가. 이런 불타기라면은 이건 대성공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불타기를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두 주 가지고도. 에코프로하고 하시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종목 혼자 보시다가, 이렇게 좀 불타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 불타기 하지 마시고, 아까 수강생 분처럼 이런 데서 불타기 하시면 안 되고, 불타기 하는 가장 최적점 어디냐면 여기가 최고 좋은 불타기 시점이고, 이렇게 가서가 아니고, 이렇게 가기 전에 다른 종목을 보시다가 이렇게 불타기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그냥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불타기 하는 건 완전히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렇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쌍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응?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것 대비만큼 싸졌으니까 이게 개인들이 그렇다는 게 싸졌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싸졌지만 이게 계속 내려가 버리면 이게 싼 게 아니죠. 이게 만약에 계속 내려가면 그렇잖아요. 그 불타기 하려다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 여기서 그잖아요. 이게 만약에 쌍봉만도 계속 내려가면 그 이게 불타기 하려다가 잘못하면 이게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물타기. 그렇죠?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났던 수익이 막 팍팍 줄겠죠, 여기서. 응? 수익도 줄고, 수익률도 줄고, 수익금도 줄고. 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것은. 자, 에코프로가 아무튼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이게 이제 이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한계에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그죠? 주봉. 에코프로가 여기 긴 꼬리 만들고, 그죠? 이게 긴 꼬리 만들고, 그죠? 여기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딱 당겨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음봉 만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쌍봉 비슷한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 근데 이게 거래량은 또 줄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이게 보면 자 거래량이 막 많이 느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보면 또 많이 팔았다는 건 아니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이게 에코프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 보면은 이게 막 거의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여기 월봉 한 달, 두 달, 석 달,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5월 달 들어서 지금 이게 장대 음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후에 그림이 어떻게 그릴 거냐. 근데 거래량이 지금 확 줄었다는 얘기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저 월봉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과매수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판단이 애매해요, 이게. 지금 월봉, 일봉, 주봉을 딱 보면 지금은 제가 때 50대 50이에요, 확률이. 이게 좀 애매한 판단인데, 저희는 지금 막 살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공부 자료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이제 제약주의 대장주예요. 제가 했던 한미약품이, 이제 한미약품이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쫙 신용미수가 늘다가 여기 조정을 시키니까 신용미수가 확 줄잖아요. 여기 보면 한미약품을 개인들이 여기 신용을 써서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정을 쫙 시키니까 신용이 쫙 빠지잖아요. 보시면 신용이. 응? 그 신용이 빠지니까 이게 또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보시니까 이게, 응? 그래서 이게 한미약품, 이 제약주의 대장주인 한미약품이 지금 이게 세력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일봉이에요, 일봉. 근데 여기에서 감에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좀 다시 감에서 벗어났다가 조정을 시키면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게 감에서 들어가는지 이걸 이제 잘 봐야겠죠. 보시고. 그래서 이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 저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들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개별주들도 지금 몇 종목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몇 종목 지금 포트폴리오로 지금 종목을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뭐 몇 종목 팔았지만 몇 종목을 지금 저희가 지금 넣고 있고 제가 오늘 제가 드린 것도 일종의 제약바이오 쪽인 거죠. 그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콜딩스는 지금 포스콜딩스는 다른 거 없어요. 포스콜딩스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데 이건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줄는데 신용미수가 확 줄지 아까 한미약품이 확 줄지 않고 이 신용미수가 이렇게 많이 안 줄잖아요 보시면 이게 그만큼 세력들이 지금 아니 개인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포스콜딩스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하고는 많이 다르죠.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어차피 이게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중장기로. 앞으로 한 2, 3년, 2, 3년 이렇게 보고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2차 전지 업종 종목이라 해도 그 에코프로 가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가니까 또 제2의 에코프로인데 제2의 에코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이 딱 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제2의 셀트리온 얘기예요. 제2의 셀트리온 없습니다. 제1의 셀트리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러면 또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 없어요. 제1의 에코프로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는데 그런 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제2의 에코프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포스코 퓨처 M이 제2의 에코프로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앞으로 2, 3년에 어떤 전망과 어떤 성장성,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그 성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중장기로 갈려서 한 두 배, 세 배 이런 어떤 수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지. 에코프루처럼 뭐 그렇게 막 한 2, 3개월에 막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가고 이런 것은 에코프루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렇게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신용 잔고가 많으니까 이게 포스코 퓨처엠도 신용 잔고가 오히려 늘어요. 지금 이 조정을 시키는데 이 희한한 얘기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이제 제2의 에코프로로 개인들이 생각하고 신용을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도 신용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 예. 조정을 시키는데도 신용 미수가 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더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렇게 다 표가 난다니까요, 이게. 그 세력들이 다 보고 있죠, 세력들이.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관리하는 세력들이 그 개인들을 데리고 가겠어요. 더군데 신용미수까지 써가지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고, 이제 저희 이제 또 대표적인 종목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어차피 개별주는 저희가 이제 과거의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은 저희가 이제 건설 쪽에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 구성한 것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 이유나 아니면 금리 인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음, 뭐야 대선 테마주, 그러니까 인맥주 중에 대선 테마주 몇 종목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지금 이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좀 빨리 이제 좀 이렇게 개인들 관심권에서 에코프로가 좀 벗어나야 그래야 코스피 시장도 좀 정상 시장이 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정상적인 흐름으로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거기 20만 원대부터 이렇게 50만, 60만, 70만, 80만 원. 지금 요 구간까지 가는 한 2, 3개월. 요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아니고 에코프로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게 파동이 이렇게 막 크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에코프로에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지만 그것도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에코프로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는 금리 이후 금리 인하 생각하는 그거 그다음에 에코프로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왜곡돼 있다고 그죠? 시장이 많이 꼬여 있어요. 특히 수급에서 에코프로 때문에 수급에서 그 세력들 수급에서 많이 꼬여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이런 그 테마나 일반 종목들에서 이렇게 파동들이 이렇게 팍팍 나오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 그걸 내려고 해도 개인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막 따라와야 이게 파동을 만들어서 막 팔고 그러는데 개인들 관심이 지금까지 에코프로에 딱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지금 에코프로 아니 그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안 산 걸 보면 이게 개인들이 이제 에코프로에서 좀 관심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게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개인들이 에코프로가 좀 더 오르더라도 그 개인들이 에이 저거 이제 아니야. 그래서 이 에코프로에서 좀 관심을 조금씩 줄여야 그래야 이제 다른 섹터들, 이게 다른 업종들, 다른 섹터들, 다른 테마들 이런 쪽에서 좀 조를 흔들고 근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2, 3개월 했으면은 에코프로에 2, 3개월 집중했으면 그거 많이 집중한 거예요. 제 셀트리온도 그때 2, 3개월이 다 했었어요. 그때 똑같진 않겠지만 그 에코프로도 2, 3개월, 3, 4개월이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겠나. 관심도에서는요. 주가는 좀 더 올라간다 해도 개인들이 어차피 에코프로 지금 들어가도 뭐 큰 돈 벌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리스크는 크고 그럼 개인들도 이제 지금 많이 똑똑해지니까 개인들도 좀 생각을 바꾸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수급에서 그런 게 좀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판단이 돼요. 그건 좀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